판밤튜미의 고요한 대괄야. 차찬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나는 내 친구와 함께 오래된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아무리 여유롭게 여행을 길을 탄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고요한 고빗길을 따라 차를 몰고 있었다. 주변의 적막한 분위기는 들 자체로 불안감을 자아냈고 점차적으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점점 더 묘하고 섬뜩해졌다. 우리는 대관령을 넘기 위해 부도로를 타고 있었다. 이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옛길이지만 들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전 대관령을 넘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 옛 도로는 어쩐지 과거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 둘은 이곳에서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을 찾아보려는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차가 조용히 도로를 따라 움직일 때 친구는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길을 지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늦을 시간에 다소 쓸쓸하게 느껴지나 봐. 하지만 친구는 그런 내 대답에 안심하지 않았다. 아니, 진짜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 도로는 그냥 다른 길과는 느낌이 달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묘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말 없이 차를 몰았다. 그런데 그때 앞서 가던 큰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멈췄다. 차로 다나가면서도 나는 그 상황이 그냥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순간부터 점점 더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저 차, 왜 멈춘 거지? 내가 물어보자.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위를 보지 마.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차를 조심스레 멈추고 창문을 살짝 내려서 차의 위쪽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내가 보았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다. 컨테이너 위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지만 그 모습은 너무 기정상적이었다. 그 남자는 컨테이너 위에서 기이하게 먹고 있었다. 마치 미친 듯이.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이 나를 지배했고 차를 급히 돌려 화물차 앞에 세웠다. 뭐가 있었던 걸까?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그때 친구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절대 올라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차에서 내리기로 결심했다. 차문을 열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 화물차 운전석으로 향했다. 그 아저씨는 이미 심하게 떨고 있었다. 눈을 풀려 있었고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어떤 것에 홀린 듯한 상태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내가 물어보자. 그 아저씨는 거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 길이 계속 돌고 있어요. 한참을 가도 제자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서 나온 것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이 길을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내가 물어보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통은 금방 지나가는데 오늘따라 계속 돌아다요.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려야 고개를 넘을 수 있는데 오늘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 뒤따라 오실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고 아저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아저씨가 뒤따라 올 수 있도록 앞서가기로 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 고비를 넘어 결국 우리는 슈퍼가 있는 작은 마을에 도달했다.
슈퍼에서 담배를 사고 간단히 반씩을 사려고 잠시 멈췄다. 그때 뒤따라온 아저씨는 역시 슈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그곳에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슈퍼 주인 할아버지가 그를 쳐다보며 차를 차며 말했다. 한참을 돌다 왔구만.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럼 이 아저씨도 그런 경험을 한 건가? 친구도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일을 겪어요. 하루 종일 도로를 돌다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죠. 재수 없으면 발을 못 대고 구급차에 실려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길에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대관령의 구도로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개를 지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뺑뺑이 귀신 혹은 태미 귀신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대관령의 그 고기입니다. 이 귀신은 고개를 넘을 때 특히 운전 중의 사람에게 장난을 치며 나타납니다. 그 귀신은 차 지붕 위에 올라타서 운전자의 길을 쫓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장난은 가벼운 경우에는 별일 없이 지나가지만 너무 심하게 장난을 부리면 사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그 지역에서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대관령의 두 도로를 지나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물차 아저씨가 이 길을 지나면서 그 귀신의 장난에 시달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차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귀신이 장난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처음에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장난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운전을 계속했으나 귀신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자 그가 미친 듯이 지도하면서 운전하던 중 다행히 고개를 넘기 전에 귀신이 장난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이야기하였고 이 고개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귀신이 장난을 치면 기도하고 자신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귀신에게 놓아달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관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고개에서 발생한 사고나 기이한 현상들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관령의 고개는 정말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고개가 공사 도중 산을 잘못 건드려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고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헛것을 보는 곳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영험한 기운이 나서 귀신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신년 방송이나 특집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옛날에는 눈이나 비가 오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도로였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밤안도로 가던 연인들이 이 도로를 지나던 중 눈이 오거나 비가 쏟아지면 당일치기 여행이 1박으로 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도로에서 귀신을 보았다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이 늦어지면 곤란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대관령 고비는 더욱 더 미스터리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관령의 고비 외에도 귀신과 관련된 다른 장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명의 20대 중반 여성은 대구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그녀는 코로나 시기였고 남자친구와 함께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다가 늦을 시간에 근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여자는 잠에 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자는 처음으로 가위눌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가위눌림이 처음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위눌림인 줄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현실과 꿈의 구분이 무너졌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으며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다리 사이에 사람 머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는 젊은 여성의 것이었으며 그녀는 그 머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텔 화장실에 슬서든이 켜졌고 그 불빛 덕분에 그녀는 가위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옆을 봤을 때 남자친구가 사라져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보니 시간이 벌써 아침 7시가 되어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귀신을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헛것을 보았고 그 경험이 계속돼 성인이 된 후에도 점차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위눌림을 경험한 여성이 그 사건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상황을 묘사하였고 후에는 그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겪은 귀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처럼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스터리입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진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그 언니가 일으킬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기이하고 이상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있음 소, 그 언니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교실에서 그녀의 자리를 채우던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는 그 언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언니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예상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정말로 어떤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언니는 학교에 다니기 전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던 그녀는 그다지 특별한 일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는 집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가위에 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위 눌림은 단순한 불면증에서 오는 피로감과 달리 아주 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을 눌러오는 어떤 존재의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아주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떤 형체 없는 존재가 그녀의 밤 안을 떠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언니는 그 존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존재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던 영혼이었으며 그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언니는 점차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밤마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녀는 밤마다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연어는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고 그 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애썼지만 점점 더 그 연원의 존재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언니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라 점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연어는 그녀의 삶을 점점 더 지배하고 있었고 그 언니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 언니는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오단탄탄 소리가 나면서 의자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일어나서 수업 선생님을 노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번뜩였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그 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학생들도 모두 놀라서 그 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언니는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언니는 갑자기 그 사람을 보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죠. 학생들은 아무도 그 언니라 지목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고 그 언니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봐야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언니의 이상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이 집에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를 경고하려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마을의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모룡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밤이 짚어질수록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집이 가지는 불길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직감에 따라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먼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묻혀있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지는 곳이었습니다. 집의 공기 중에는 묵은 먼지와 함께 오래된 나무의 냄새와 어떤 다른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우룡수는 갑자기 추운 기운을 느꼈고 몸을 움츠러들며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두 마리 개가 마루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향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우룡수는 그들이 단순한 개들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개들의 위에 위협을 받는 기분을 느낀다. 서서히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마루 뒤에서 마치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룡수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반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고 무섭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마루 위로 올라가 앉아 우룡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는 여전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영수는 자신이 이 집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왔음을 말하고 그 남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집이지만 그 이상이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여전히 이 집에 머물고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 마루를 떠나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집의 기밀을 풀고 싶다면 밤을 새야 한다. 그런 밤 그는 집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의 뒷마당으로 가보니 더 이상 개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영수는 뒷마당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고 창고 안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예전부터 쌓여있던 폐기물과 오래된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본 순간 오영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현재 그 집을 떠도는 귀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기장에서 여자는 집의 주인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이 집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집의 불길한 힘에 의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오영수는 그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저주가 풀리기를 원했지만 그 집의 기밀은 너무 짙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날 때마다 그 집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영수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집의 기밀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 집을 다시 조사할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음이라 그곳을 두고두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은 완전히 잊혀졌고 아무도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중이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모두가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중이 떠난 후 마을은 한동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어갔다. 마을을 둘러싼 산과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미연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숲속에서 울리는 음산한 소리들이 사람들의 귀를 괴롭혔다. 특히 밤에 홀로 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마을 이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중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자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의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중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지라는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안에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만한 땅의 주인들, 그들의 분노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잔이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그들은 이잔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불안한 기운들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다. 숲속에서 울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밤마다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지만에 갇혀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밤 마을의 가장 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집의 주인인 김씨는 지미만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뒷마당에서 점차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밤마다 불을 켜두었지만 어느 날 밤 불이 꺼지며 어두운 그림자들이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 불안한 기운을 떨쳐내기 위해 이장을 찾아나기로 결심했다. 이장님, 저희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지더니 집 안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도와주세요. 이자는 김씨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집을 확인하러 갔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한참을 기리번거리던 중 갑자기 한 구석에서 나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의 눈길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귀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김씨에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치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하면서 김씨는 두려움을 떨며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집을 떠나기 전 김씨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집 안을 살펴보며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집은 과거에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의 손이 아직도 집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 안의 모든 불을 잠두고 그곳을 떠나며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이제 내가 떠난 후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의해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김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장과 회의를 가졌다. 이장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쯤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들은 중이 이언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3주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발포가 가까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한 지색이 번졌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주미 말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불확실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주미 전해준 의식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날이 다가오면 마을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떨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단순한 농민들이었고 이들의 삶은 어려운 자연 속에서 살아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야. 매일같이 마을의 공기 속에 스며드는 불길한 기운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무엇보다 이장이 불안해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가 주님이 물었던 그 질문, 어디로 가냐고, 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다. 소나 개들이 죽어나갔고 더욱 기이한 일은 사람들의 몸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사람들은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입맛도 없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고 하늘은 붉게 물들며 불길한 징조들을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당산나무와 그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를 끊임없이 지켜보았다. 마침내 알이 붉게 떠오른 날,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줌이 말한 대로 아이들을 당산나무 앞들에 둥글게 모았다. 그리고 그들 손을 맞잡고 눈을 감게 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깊은 숨을 쉬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결코 손을 놓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도났다. 붉은 달이 떠오르며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달이 뜰 순간부터 신비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기운이 더욱 강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강하게 다짐하며 긴 시간을 참아야 했다. 그때 마을의 중심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끔찍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 소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리가 멈춘 후 마을 사람들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때 단산나무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마치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이 빛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 빛이 사라지자 이상한 기운이 딴속으로 흡수되었고 마을에 돌아온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끝났다. 마을의 노인은 주미의 말을 되뇌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주미의 가르침대로 의심을 마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제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은 달라졌다. 마을에 돌아온 평화는 단순한 순간일 뿐이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방산나무를 둘러보며 경기를 늦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의 기운은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언제든 다시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날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그날의 의식을 지키고 그에 대해 후손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시는 마을의 요괴들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경기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마을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금소, 마을 사람들은 줌이 전해준 종이와 영지를 항상 간직하며 그날의 의식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할 준비를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내가 느낀 불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밤하는 여전히 침묵을 깨지 않으려는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어떤 느낌이 나를 잠에서 깨웠다. 마치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감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훑어봤다.
방은 어두웠고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바람 소리만 단월적으로 들려왔다. 그저 잠시 끼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내 몸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니,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도 너무 이상하고 기민했다. 웃음소리였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비웃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떴다. 그리고 그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났다. 내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눈을 돌리자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바로 앞에 내 발밑에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흉체처럼 보였지만 그 눈은 검고 깊고 마치 영혼이 없는 듯한 눈이었다. 그 흉체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을 느끼며 몸을 뭉치렸다.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내 몸은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내 옆에까지 다가와서 이제 나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그 존재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눈을 감고 그 고요한 상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단지 그 존재가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존재가 내게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고요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심장이 완전히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였다. 문득 내가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나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 내 발밑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점점 더 강해졌다. 그것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었다. 마치 내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나를 방해하는 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어두운 복도가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복도로 나갔고 그 복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고요한 복도 안에서 불쑥불쑥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발자국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점점 더 빨리 걸었고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내 뒤를 쫓고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존재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급히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있었는데 그곳의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내가 다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 계단은 마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뛰어갔다. 그때 나는 문득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다. 내가 갇힌 이곳은 단지 꿈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악몽의 공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나를 덮친 공포를 이겨내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몸에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눈을 떴을 때, 내 주변이 여느 때와 다르게 어두운 것만 같았다.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나는 이상하게도 두 번째 눈을 떴을 때까지 그 불편한 느낌을 잊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문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나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저 내 상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으나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때 다시 확인해봤지만 방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애들 중 한 명이 화장실 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당시에 나는 그 불길한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몸은 점점 더 무겁고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그 불안한 기분이 다시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지면이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내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내가 그 진동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눈을 겨우 뜨며 휴대폰 화면을 봤다. 내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이름이었다. 새벽 6시. 그 시각에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가 전화한 것이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내 그 시점에 전화를 건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저 전화를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 주변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이 단돌았다. 나는 또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다시 눈을 떴다. 이제는 현관 쪽 창문이 내 시선에 들어왔다. 어두운 밤, 그 창문에서는 뭔가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리며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었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다시 문을 살짝 열고 내게 다가오는 그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것은 정말로 실체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또다시 잠이 들려고 했지만 그 뒤로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나는 그날 밤 본 그림자와 느낌이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실제로 존재했던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아침에 나는 거실로 나갔다. 후배는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을 먹으면서 그때 금이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왜 그때 전화했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후배는 그저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며
대답할 틈도 없었다. 나는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대충 밥을 먹고 씻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수배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언니, 저 어젯밤에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 춤에도 나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밤마다 계속해서 일어났고 방문이 자꾸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 후배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뒤 다시 닫고 자면 다시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 문이 고장난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매번 물을 받을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나면서도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배는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문을 열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대로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그 후배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배는 내가 본 그림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후배 역시 창문 밖에서 몸을 흔드는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밖에 있는 친구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밖에 없었다. 후배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목 위로 내려갔다. 결국 파리키가 없어서 나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후배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나도 경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가 본 것과 후배가 본 것이 너무나도 일치했다. 그날 밤의 기이한 사건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경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다. 그 숙소는 분명히 다른 곳들과는 달랐다. 그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겪은 일련의 우연이 아니다. 그곳에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경주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